안녕하세요. 아이조씨 아이데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얼굴이 굉장히 예의가 없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금 조명도 없고 그냥 사무실에서 찍고 있는 거라 그런 건데 스튜디오 완공되면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더 예쁜 얼굴,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AI 어려우시죠?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어려운 AI 얘기 말고 AI 인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AI 시장에서는 인재 영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메타가 아주 미친 듯이 사람을 뽑고 있죠. 메타가 지금 슈퍼 인텔리전스 랩 MSL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는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 그리고 오픈 AI 멤버들 4명, 그리고 엔트로피,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계한 핵심 인물도 오늘 MSL에 영입이 됐다고 발표가 됐죠. 이 인재들이 얼마를 받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기본 2.5억, 일반 AI 엔지니어가 2.5억이고요. 중간, 최고 수준 가다가 슈퍼스타급 인재는 135억 원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에는 1360억 이렇게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1억 달러 패키지 이런 거를 제시한다고 하는데 연봉이 135억 원이면 어떻냐 하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지 세봤는데 192만 8,571그릇입니다. 짜장면을 1년에 192만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동에 비싼 아파트 135억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야, 성수동 좋다며 아파트 하나 사 1년만 이러면 돼 뭐 이런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성수동 연부장길에 제 연봉으로는 한 평도 못 삽니다. 한 평도 못 사고요. 여러분도 뭐 비슷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MSL 같은 경우에는 초지능을 만드는 건데 초지능이 뭐냐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떤 걸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발전하면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AGI가 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AGI는 이런 겁니다. 지금 AI가 뭐 좀 정리해줘 이러면 정리를 잘 하죠. 근데 이런 복잡한 명령을 못 할 거예요. 야, 저기 어디 가서 저 옆 건물 가서 엑셀 파일 얻어와서 자료 취합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AGI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로보틱스까지 발전하면 실제로 옆 건물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초지능은 이걸 조금 더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과 비슷한 AI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야심찬 계약이죠. 그래서 초지능 연구소는 알렉산더 왕이 이끌게 되는데 알렉산더 왕이 누구냐면 스케일 AI라고 데이터 라벨링 하는 회사 창업자죠. 이 회사를 거의 인수를 했습니다. 49%를 인수해서 알렉산더 왕은 이제 메타에서 일하게 된 거고요. 알렉산더 왕은 우리가 아는 천재들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걸 또 중퇴했죠. 그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아는 클리셰적인 천재들의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고요. 스케일 AI는 옛날에 좀 무시했었어요. 사람들이. 쟤네 뭐 데이터 분리수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 분리수거 맞죠. 데이터 라벨링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변에서 뛰어가는 영상을 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해변에서 뛰는구나.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AI한테 보여주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그를 붙여주는 거죠. 해변, 사람, 달린다. 이런 걸 붙여주면 이제 AI가 그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이게 분리수거라고 약간 무시당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메타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하면 이제 AI 시장에서 본인들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메타도 처음에 AI 괜찮았습니다. 특히 라마 같은 거 오픈소스에다가 경량 모델로 만들었죠. 경량 모델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챗GPT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서 일반 PC에서 구동을 못해요. 근데 라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도 구동 가능한 소형 사이즈의 AI를 만들었었죠. 물론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라마 3까지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 군데에서 쓰고 뭐 중국에서도 가져다 쓰고 뭐 심지어 중국에서는 무기체계에 도입했다고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하여튼 그랬는데 라마4가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라마4가 경량 모델만 나왔고 이제 복잡한 모델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써봤는데 오류가 많고 하여튼 뭐 개발자들이 야 메타 끝났네 저커버그 끝물이네 막 이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굉장히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커버그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 명당 막 1000억씩 주고 이래도 운영이 되나? 하면 됩니다. 왜냐면 메타 시총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시가총액이 1.81조 달러 2473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만약에 막 엄청 써요. 몇천억 씁니다. 몇천억 쓰는 게 티가 날까요? 안 나죠. 안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돈이고, 만약에 AI에 뒤처져서 시총이 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 이제 WWDC에서 AI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주식이 3%, 5%, 크게는 10%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메타에서 지금 시총이 10% 떨어지면 240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한테 몇천억씩 쓰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재들이 훌륭한 AI를 실제로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잘한 투자가 되는 거겠죠. 메타는 예전부터 투자를 잘 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거 굉장히 잘한 것처럼 메타는 인스타그램 인수를 정말 잘한 거죠. 사실 페이스북은 이제 우리 아재들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핫걸들이 없죠. 근데 그 핫걸들 어디 있습니까? 메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다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인수를 잘해서 생명력을 연장시킨 거죠. 근데 왜 메타가 이번에는 서비스 인수를 안 하고 왜 사람을 뽑냐 하면 인재 인수가 더 싸게 먹힐 겁니다. 만약에 메타가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런 거 인수한다고 치면 저금액으로 안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될 거고, 지금 사람한테 1,000억씩 주면서 데리고 오는 게 더 싸게 먹힐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에서는 왜 이렇게 인재가 중요하냐 하면, 다른 코딩이랑 다르게 AI에서는 인재가 직접 AI를 설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거를 사람이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급 인재, 원래 11명이었는데 이제 12명 됐죠. 슈퍼급 인재 만들면 제 생각에는 스케일 AI가 갖고 있는 어떤 무지막지한 데이터의 양, 그리고 기존의 라마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6개월 안에도 굉장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델 중에 추론 능력이 가장 좋은 게 오픈 AI 챗GPT O3 프로잖아요. O3 프로에 필적하는 게 아마 올해 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뽑아간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대부분 중국계더라고요. 다른 코딩이랑 다르게 AI 설계는 본질적으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중국계들을 자꾸 뽑는 이유가 중국이 수학에서 최고거든요. 전 세계 수학 경시대회 하면 항상 중국이 짱 먹어요. 그래서 중국계 인재들이 많이 메타에 영입이 된 거죠. 오픈 AI는 엄청 열받을 겁니다.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원래 좀 지적이고 사람이 점잖은 편이에요. 일론 머스크랑 다르죠. 그런 샘 알트만도 지금 좀 화가 났습니다. 메타가 지가 초지능인 줄 아나? 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제일 웃긴 얘기가 그거였어요. 오픈 AI 직원들한테 독려를 한 거죠. 오픈 AI 주식이 나중에 메타 주식보다 비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혹시 모르는 일이죠. 아쉬운 건 이제 우리나라 AI 엔지니어들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는 막 100억 줘요. 그러면 인재 유출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구축할 때도 엔지니어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좀 대우를 잘 해주고 또 국뽕도 좀 채워주고, KAI 니네는 뭐 거의 BTS급이야 이런 말도 좀 해주고 하면서 잘 대우를 해줘서 좋은 소브린 AI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중국이 짱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AI는 본질적으로 수학이라고. 근데 중국은 원래 수학을 잘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력 묶어놓는 걸 굉장히 잘하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글로벌 기업 CEO들 대부분 인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인이 아니라 인도에서 자란 인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인재 유출을 잘 안 당하고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딥시크라는 훌륭한 모델이 나왔죠. 딥시크는 어떤 패러다임을 흔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AI에 GPU 엄청 만들고 데이터 센터 엄청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 AI는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딥시크가 굉장히 가볍고 데이터 센터도 뭐 별로 필요 없는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버렸죠. 중국 대단합니다. 그래서 AI 패권이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겠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에 항상 우리나라 좀 껴있잖아요. 약간 눈치 보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크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봉수아 잘 가. 우리는 미스트랄 있어. 잘 가. 봉수아. 봉수아 아닌가? 아뱅마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외세 AI의 어떤 굴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버린 AI 잘 만들어서 두 나라의 AI 굴기에 휘둘리지 말고 좀 우리 것도 안전하게 좋은 거 만들고 외국 기업 것도 잘 쓰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AI 인재 영입 시장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메타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엄청난 금액을 쓰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AI 소식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제가 있는 AI 메터스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다 기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단 고정 댓글들에 기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AI 메터스는 하루에 한 20개 정도 기사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있었던 외신에 AI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다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들어오셔서 5분, 10분만 보시면 AI 업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떤 모델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AI를 쓸 때 필요한 툴, 어떤 거를 써야 되지? 이런 것도 툴 정보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냥 오셔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올려왔는데 논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논문도 읽기 쉽게 좀 가볍게 딱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읽으시면 지금 논문도 이런 게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이것까지 다 귀찮다, 이것도 읽기 싫다 이러시면 그냥 뉴스레터 받아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보내는데 일주일에 3번만 읽으셔도 AI 업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경을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아이저씨 아이데니는 여러분이 궁금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 여러분이 뭐 어떤 AI 툴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 AI 시장이 어떻다, 뭐 AI 들어간 하드웨어는 뭐가 궁금하다,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취합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쇼츠도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밌고 가벼운 정보들도 많고요. 조회수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정보들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